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천근만근인 이유, 정말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비싼 영양제를 먹고 혈압약, 당뇨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개운하지 않다면 문제는 약이 아니라 당신의 아침 1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침마다 우리 몸에 독을 주입해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혈관을 조이고 위장을 상하게 했던 사소한 아침 습관 3가지. 그리고 이를 단숨에 해결해줄 5분의 기적. 오늘 그 비밀을 모두 풀어드립니다. 10년 뒤의 건강이 오늘 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창밖의 새소리로 시작되는 평화로운 아침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이나 텁텁한 입안의 느낌으로 시작되는 고단한 아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공유하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사 전후에 마주하는 약봉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봉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이게 없으면 큰일 난다는 불안 섞인 신뢰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그리고 관절염약까지. 하나둘 늘어난 약봉지는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알약들에 우리의 건강과 수명, 그리고 오늘 하루의 안녕을 온전히 맡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조심스럽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약을 먹고 계신가요? 아니면 약에 살고 계신가요? 약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돕기 위해 찾아온 손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손님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들은 늘 시간에 쫓깁니다. 수많은 환자를 대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재 나타난 수치를 안전 범위로 돌려놓는 처방전을 쓰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네요. 약을 좀 늘리겠습니다. 당 수치가 안 잡히네요. 이 약을 추가해 보시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불을 꺼야 집이 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불을 끄는 것과 그 집에 다시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진료실 문을 나서며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약은 30%이고 나머지 70%는 그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약은 우리 몸의 생화학적 반응을 강제로 조절합니다. 혈관을 억지로 넓히거나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을 짜내거나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중단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기계에 임시 부품을 끼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의 사용자가 매일같이 무리하게 기계를 돌리고 기름칠도 하지 않으며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임시 부품을 끼워 넣어도 기계는 결국 멈춰 서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숲에 비유해 볼까요? 약은 숲에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가뭄이 들어 나무가 말라 죽어갈 때 약이라는 비는 나무를 살리는 구세주가 됩니다. 하지만 비만 내린다고 숲이 건강해질까요? 숲의 토양이 썩어 있고 햇빛이 전혀 들지 않으며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비는 오히려 나무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이라는 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우리 몸이라는 토양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양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먹는지, 어떤 속도로 몸을 일으키는지, 뇌에 어떤 자극을 주는지에 따라 우리 몸의 생태계는 완전히 바뀝니다. 아침의 습관이 엉망인 상태에서 약을 먹는 것은 자갈밭에 씨를 뿌리고 왜 싹이 나지 않느냐고 한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의 효능을 결정짓는 것은 약의 성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약을 받아들이는 당신 몸의 수용성입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변해도 체온, 혈압,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이 항상성이 가장 역동적으로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재설정되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장기들이 하나둘 깨어나며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볼까? 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매우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유연한 상태가 됩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이 너무 급격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위장에 강한 자극을 주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장치는 비상사태다 라고 판단하고 오작동을 시작합니다. 혈압은 필요 이상으로 치솟고 혈당은 요동칩니다. 이때 여러분이 삼킨 혈압약은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결국 약의 힘이 생활의 실수를 덮는데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은 잘 먹는데 몸은 왜 이럴까라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약보다 먼저 습관을 살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심리적 방임 때문입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제 내 건강 책임은 약과 의사에게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며 방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무리했어도 혈압약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단 것 좀 먹었어도 당뇨약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닫게 됩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아침에 신호를 보내도 비타민제 하나 더 먹지 뭐라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은 여러분의 질병을 관리해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생명력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생명력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먹고 숨쉬는 그 숭고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약에 의존하는 삶은 점차 나를 환자의 틀 안에 가두지만 습관을 돌보는 삶은 나를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세워줍니다. 약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약은 당신이 건강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그 조력자가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당신이 먼저 당신의 아침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고 당신의 건강을 결정짓는 설계도가 그려지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약봉지를 집어들기 전에 여러분의 몸에 먼저 물어봐 주세요. 오늘 아침 나는 너를 위해 어떤 바탕을 만들어 주었니? 이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아니 건강한 오늘을 만드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저 고요히 숨을 쉬며 누워있는 모습이지만 몸 안에서는 거대한 복구 작업이 일어납니다. 손상된 세포를 수선하고 하루 동안 쌓인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며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정교하게 배분하죠.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밝아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몸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듯 일제히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의학적으로 이 과정을 설명하자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주도권을 교체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새 우리를 편안하게 재워주었던 부교감신경이 서서히 물러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교감신경이 전면에 나섭니다. 이 교체 작업은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달리던 기차가 멈추지 않고 선로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도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0대의 아침과 60대 이후의 아침은 그 메커니즘의 탄력이 다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엔진이 워낙 튼튼해서 시동을 걸자마자 가속 페달을 밟아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자율신경계의 전환 속도가 빠르고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 전환 과정이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혈관은 예전만큼 탄력적이지 않고 호르몬이 분비되어 온몸에 전달되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립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유독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손발이 굳어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주인님, 제가 지금 시동을 걸고 있으니 조금만 천천히 기다려주세요라고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거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마치 얼어붙은 기계에 억지로 열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메커니즘의 핵심 주인공은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제가 앞서 이 호르몬을 천연각성제라고 말씀드렸죠. 해가 뜨고 빛이 우리 눈의 망막을 자극하면 뇌는 즉시 부신의 명령을 내려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려서 우리가 침대를 박차고 나갈 힘을 줍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몸에서 코르티솔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만약 아침부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급하게 서두르거나 혹은 전날 밤 잠을 설쳐 몸이 피곤한 상태라면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코르티솔이 혈압약과 당뇨약의 천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나오면 혈관은 수축하고 인슐린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잡히지 않는 아침에 새벽 현상이 나가면 고혈압은 바로 이 호르몬의 불균형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침에 여러분이 느끼는 평온함의 정도가 코르티솔의 수치를 결정하고 그것이 곧 그날 약의 효능을 결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커니즘은 혈액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7에서 8시간 동안 우리는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흡과 땀을 통해 몸속의 수분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혈액은 하루 중 가장 끈적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쉽고 통로가 좁아져 있는데 여기에 끈적해진 피가 흐르려고 하니 심장은 더 큰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심혈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약부터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끈적한 혈액 속에 약 성분이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혈액을 맑게 희석해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서 강조할 물 한 잔의 메커니즘입니다. 피가 맑아야 약도 세포 구석구석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과 뇌만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인 간과 소화기관들도 기지개를 켭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은 아주 얇고 예민한 점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위장은 젊은이들보다 위산 분비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갑자기 약이 들어가거나 자극적인 음료가 들어가면 위장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은 단순히 속쓰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로 비상신호를 보내고 이는 다시 자율신경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평안해야 할 아침의 리듬이 깨지고 몸 전체가 긴장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속이 쓰려서 약을 못 먹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위장이 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을 시킨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아주 정교한 흐름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특히 아침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평생 지켜온 삶의 리듬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것은 몸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성스러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내 몸의 전환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면 주인이 내가 그 속도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는 방법이며 우리가 먹는 약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쁜 습관이라고 하면 술, 담배, 과식 같은 것들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습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쁘다는 자각조차 없이 십수년간 매일 아침 반복해온 익숙한 행동들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무엇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특별한 거 안 하는데요. 그냥 평소대로 하죠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 평소대로 속에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탄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사소했던 습관이 노년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습관은 잠에서 깬 뒤에도 오랫동안 이부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없어서 좀 더 누워있는 게 약이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가동 준비를 마친 엔진을 강제로 붙잡아두는 행위와 같습니다. 앞서 우리 몸은 눈을 뜨는 순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류를 펌프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정신과 달리 몸을 계속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은 혼란에 빠집니다. 심장은 피를 돌리려고 준비하는데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 피가 아래쪽으로 고여버립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어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은 늦어지고 이는 오전 내내 이어지는 무기력증과 어지러움의 원인이 됩니다. 나는 아침마다 머리가 띵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침의 첫 움직임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듯 정지된 아침은 우리 몸의 생기를 썩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공복 상태에서 우리 몸에 가하는 화학적 테러입니다. 많은 분이 아침의 시작을 씁쓸한 커피 한 잔 혹은 건강에 좋다는 진한 흑염소나 양파즙 아니면 달콤한 과일 주스로 시작하십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밤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 깨끗하게 비어있고 예민해진 위 점막에 강력한 카페인이나 고농도의 산성 성분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피부를 거친 수세미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은 즉시 비명을 지르며 위산을 과다 분비하고 이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의 씨앗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혈당입니다. 빈속에 들어오는 과일 주스나 믹스커피의 설탕은 혈당 수치를 수직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슐린을 마구 뿜어내죠. 이렇게 아침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혈당은 하루 종일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아침에 2000모금을 잘못 선택하면 약의 효과는 반감되고 췌장은 빠르게 지쳐갑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그 한 잔이 건강음료인지 내 몸을 공격하는 독약인지 지금 당장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독은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독입니다. 바로 아침 긴장 증후군입니다. 은퇴 후 특별히 출근할 곳이 없는데도 아침만 되면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확인하고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바쁘게 계산하며 서둘러 씻고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왜 이것이 독이 될까요? 우리 뇌는 조급함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뇌가 긴장하면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을 혈관으로 내보내고 혈관은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아침의 이 심리적 과속은 그 어떤 짠 음식보다 위험합니다. 실제로 아침 심장마비나 뇌졸중 사고의 상당수가 이 급한 마음에서 기인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마음이 채찍질을 하니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는 것이죠. 아침의 여유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서두르는 아침은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있나요? 아마 가슴 한구석이 뜨끔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잘못은 내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이 들어서 그래라며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독들은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당신의 혈관을 좁히고 장기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더 많은 약봉지를 가슴에 품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할 방법도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끈질긴 독들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약이 최고의 보약이 되게 만드는 기적의 루틴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의 비밀과 우리를 갉아먹던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깊이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산을 오르거나 무거운 역기를 드는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비싼 영수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5분과 다정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뇌는 저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게, 하지만 아주 정교하게 아침의 흐름을 바꿔볼 것입니다. 약이 여러분의 수치를 지켜준다면 이 루틴은 여러분의 생명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될 기적의 3단계를 공개합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하지만 앞에서 배운 전환의 원리를 기억하신다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눈을 뜨고 뇌가 깨어났다면 이제 몸에게도 나 일어날 거야 라고 신호를 줄 완충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불 속에서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움직이세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10번만 해보십시오. 그 다음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의 모세혈관을 자극해 밤새 정체되어 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질의 시작입니다. 둘째, 발목을 크게 돌려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바깥쪽으로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발목 주위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하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갑자기 일어날 때 느끼는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따뜻해진 손으로 얼굴을 쓸어주세요. 양손바닥을 빠르게 비벼 열을 낸 뒤 그 온기를 얼굴 전체에 전달하세요. 눈 주변을 가볍게 누르고 귀 뒤쪽을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며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 5분의 예열이 끝나면 그때 천천히 몸을 일으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혈압약을 먹기 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천연 혈압 조절제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십시오. 이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커피 머신도 약봉지도 아닙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야 합니다. 찬물은 잠든 내장을 수축시켜 오히려 스트레스를 줍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컵에 따르고 한꺼번에 들이켜지 마세요. 입안에 머금어 온도를 맞춘 뒤 마치 보약을 마시듯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며 마십시오. 이 물 한 잔은 3가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밤새 농축되어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하여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을 낮춥니다. 둘째, 잠자던 대장을 자극하여 배변 신호를 유도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위 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해줍니다. 이렇게 기를 닦아놓은 뒤에 약을 먹거나 식사를 하면 위장은 상처받지 않고 영양분과 약 성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약의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비결은 바로 이 깨끗한 길 만들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심리적인 루틴입니다. 아침 일과 중 딱 하나만 골라 슬로우 모션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수를 할 때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과 비누 향기를 충분히 느끼며 평소보다 2배는 느리게 움직여 보세요. 왜 느리게 움직여야 할까요? 우리가 천천히 움직이면 뇌는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구나. 안전하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과 맥박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서두르는 습관은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의도적인 느림은 약이 몸 안에서 평온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10분만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나머지 23시간 50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유 있는 아침은 나를 관리받는 환자에서 건강을 주도하는 인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루틴의 마지막 정점은 바로 약을 먹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이 식사 직후에 약을 드시지만 전문가들은 약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시간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온한 상태에서 먹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급하게 약을 삼키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3단계 루틴을 마친 뒤 몸과 마음이 차분해진 상태에서 약 한 알을 소중히 대하며 삼키십시오. 이 약이 내 몸을 도와줄 고마운 친구구나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실제 약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3단계 루틴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내 몸이라는 성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손을 씻듯 하루라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 내 몸을 정성스럽게 씻어내고 예열하는 과정입니다. 이 루틴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가라앉고 이유 없이 욱신거리던 무릎이 가벼워지며 무엇보다 내 몸이 내 통제 하에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약은 그 뒤를 묵묵히 지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긴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아침 약의 의미부터 우리 몸의 정교한 메커니즘,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할 구체적인 루틴까지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술이 아닌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숫자의 감옥에 갇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혈압계에 뜨는 숫자, 혈당 측정기에 표시되는 숫자, 그리고 매년 늘어가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라는 숫자 말이죠. 숫자가 조금만 높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숫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안도하며 다시 나를 방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그 숫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약은 숫자를 바꿀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다정한 시선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기계가 낡아가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오래된 명품 악기가 되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몸은 어떤 거친 연주도 버텨내는 튼튼한 연습용 악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몸은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자신만의 독특한 울림을 가진 고귀한 명기입니다. 명기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연주하기 전주를 세심하게 조율해야 하고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야 하며 연주가 끝난 뒤에는 정성스럽게 닦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아침의 루틴들은 바로 그 조율의 과정입니다. 이제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아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대신 이제 내 몸은 더 섬세한 손길을 원하는 귀한 악기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침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쉬는 그 모든 행위는 당신이라는 고귀한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경건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자꾸 회복이나 완치라는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목표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5분 먼저 깨어나 자신의 손을 가만히 쥐어볼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의 온기를 목구멍으로 느끼며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라고 내 몸에 인사를 건넬 때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약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해 줄지 모르지만 이 작은 습관들은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불어넣어 줍니다.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일어나는 아침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 맞이하는 아침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약보다 강한 습관의 진정한 힘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먹고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냥 살던 대로 살다 가야지. 하지만 여러분, 변화의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심한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깨우고 혈관을 유연하게 하며 잠들어 있던 생명력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것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고생해온 당신의 몸에게 주는 가장 눈물겨운 보답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평생 당신을 위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당신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플 때도 묵묵히 당신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아침의 그 짧은 시간만큼은 오롯이 당신의 몸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위해 쓰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날은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물 마시는 것을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포기하지만 마세요. 내일 아침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의 성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시 시작함이 모여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약봉지를 마주할 때마다 절망하기보다 그 약을 먹으며 버텨주는 나의 몸을 대견하게 여기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회의 뿌리이자 지혜의 창고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넘어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에 평화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밝은 표정, 가벼운 발걸음, 그리고 여유 있는 미소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약보다 강한 아침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정성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 위 약봉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내일 아침 창밖의 햇살을 마주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설레게 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건강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꿈의 시작은 바로 내일 아침 당신의 침대 위 5분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아침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